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아니고 뜬 소문을 가지고 뜬 소문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러쿵저러쿵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는 속속 미 전역의 군대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를 모을 때는 이것이 취임식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중공군이 들어와 있고 멕시코에 중공군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과도 뭔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군대를 끌어모을 때는 뭔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만약에 취임식을 방어한다고 하면 이런 취임식은 진행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뭔가 반대를 하니까 국민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 이 사진 속의 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방패를 들고 시위 군중을 막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군대가 총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방패를 들고 시위 군중 막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을 동원해서 취임식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취임한 대통령이라면 정통성이 의심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정통성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정권을 가지고 만약에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국정 운영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부정선거범들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의 정당성이 의문이 가면 낱낱이 그 부정선거 의혹들을 밝혀내고 부정선거범들을 잡아내고 체포하고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군대를 동원해서 방어를 해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과연 취임식이 이루어질 것이냐? 취임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일 모레인데, 1월 20일, 이제, 불과 이틀 남겨놨는데요. 이틀 뒤에 취임식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취임식은 불가능하다. 취임식이 취소될 것 같다. 그런 취임식 취소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취소되면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3월 4일 날 취임식이 있을 것이다. 3월 4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 박상후 기자 영상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이다. 그렇게 저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37년 이전에는 3월 4일 날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1776년 건국됐죠. 1776년 이후로 미국 건국 이후로 3월 4일 날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해왔는데 그것이 37년에 와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1월로 왔다가 1월 20일 해왔다가 다시 뭔가 전통으로 회귀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로 3월 4일 날 취임식을 해왔다고 하니까 뭔가 상징성을 갖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거죠. 3월 4일 취임식이 있을 것 같다. 그 3월 4일에 과연 누가 취임식을 하는 거냐? 근데 그건 이제 또 별개의 문제고요. 아무튼 1월 20일 날 취임식이 무산되면 무산설이죠. 1월 20일 취임식 무산설과 그와 더불어 3월 4일 취임식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3월 4일 날 취임식이 있다는 얘기는 1월 20일 취임식이 무산이 된다는 건데, 1월 20일 날 바이든과 까말라가 대통령과 부통령에 취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3월 4일까지 갈 때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3월 4일까지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것이냐? 네, 이 저 사진 속의 여자가 과연 대통령 대행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 1월 20일 날 취임식이 무산이 된다고 하면 낸시 펠로시도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서 바이든, 까말라, 낸시 펠로시는 거의 한 묶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군이 동원되는 그 기세로 봐서는 낸시 펠로시를 지원하는 군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이든과 까말라가 취임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행도 못하는 이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은 바이든, 까말라, 낸시 펠로시가 체포되는 상황 아니면 바이러스가 걸려서 확진자가 돼서 이제 격리되는 상황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바이든, 까말라, 낸시 펠로시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자가 되어서 공식석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60여 명이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전혀 불가능한 예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그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가려고 하면 바이든과 까말라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가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더 뭐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 20일 날 취임식은 무산이 되고 3월 4일 취임식소를 갈 때 그러면 3월 4일 취임식까지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대통령 대행설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1월 20일 취임식 무산설,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엔 또니까 3월 4일까지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것이다. 폼페오 장관 대통령 대행설까지 올라오는 거죠. 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것은 뭐냐? 낸시 펠로시까지 만약에 국가 반역죄로다가 체포가 되면 낸시 펠로시 다음으로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국무부 장관이거든요. 국무부 장관. 그런데 국무부 장관 폼페오는 SNS에 이거 트위터 같기도 하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그 글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폼페오 장관의 대통령 대행설을 염두에 두고 폼페오 장관이 남긴 글을 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의 글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오늘 나눠보면서 과연 1월 20일 날 바이든의 취임식이 무산이 되고 낸시까지 체포가 되고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폼페오 장관의 대통령 대행설이 일리가 있는가 하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폼페오의 글을 이제 꼼꼼히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해석을 해놨습니다.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폼페오 장관이 나는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lemnly swear.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거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똑같죠. I do solemnly swear. 나는
미합중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네, again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gainst 뭐에 대항해서 하냐면 all enemy, foreign and domestic입니다. 해외와 국내의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이런 이제 말이 비장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한 문장을 다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폼페오 장관 하는 말이 나는 국내외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미 합중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것이 국무장관을 사임하면서 인사말로 남기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죠. 네, 이제 이 정도 뭔가 적극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것을 맹세를 합니다. 이거는 취임식 할 때 쓰는 말 같아요. 취임식 할 때 결의를 다지는 인사말이지 이것이 물러나는 사임의 인사말 같지는 않아요. 이 문장 자체가 묘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allegiance가 믿음과 또 충성, allegiance가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 진실한 믿음과 충성을 가질 것입니다. to the same 이렇게 됩니다. to the same, the same 하는 것은 앞에 그 미합중국 헌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the same. 그래서 동일한 것에 진실한 믿음과 충성을 할 것입니다. 충성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 헌법에 대해서 믿음과 충성, 진실한 믿음과 충성을 가질 것이다. 자, 이것은 분명히 취임 선언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나는 자유롭게 이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사임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 헌법에 대한 헌법을 지키고 지지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요. 그것도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임하는 사람이 이런 결의를 다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유롭게 이 의무를 받아들인대요. 네, 의무를 받아들인다. 사임하는 사람이 의무를 받아들인다. 네,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임하는 사람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자, 이것은 요 문장은 그래요. 회피의 목적 또는 멘탈의 의구심, 어떤 마음의 의구심 없이 자유롭게 이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자, 회피하지 않겠답니다. 회피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마음의 의구심, 어떤 마음의 의구심 없이 이 의무를 자유롭게 받아들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의 인사말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obligation, 의무를 받아들인답니다. 또 이어서 나가는 거 I will well, 나는 잘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뭘 잘한다고 자랑을 하죠.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y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핵심인데 discharge the duty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떠나는 사람의 변으로 보이기는 하는 거죠. 네. 신실하게, 내가, 들어가 있었던, 오피스, 네, 관직의 의무를, 네, 벗어놓는다. 관직의 의무를 벗어놓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게 관직의 의무를 벗어놓는다. 요 말 때문에 사임으로 볼 수 있지만 앞에 네, 늘어놓은 말들로 봐서는 네, 사임하는 분 같지가 않고 네, 뭔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discharge the duty of the office. 이거는 이제 관청 내지는 관직의 의무죠. duty of the office. 그러니까 관직의 의무를 내려놓겠다. discharge 이렇게 되는 거죠. discharge. 관직의 의무를 내려놓는다. 신실하게 관직의 의무를 내려놓겠다. 자, 아무튼 요 내용으로만 봐서는 네, 사임의 인사로 보이기도 하고 의무감을 내려놓는다. duty. 의무를 내려놓는다.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요런 문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폼페오가 올린 글인데 One week from today. 오늘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나는 I will be stepping aside as Secretary of State. 국무부 장관으로서 옆으로 비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after라는 단어는 없는데 오늘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 지나서 일주일 지나면 오늘부터 일주일을 계산해서 그 오늘부터 일주일이면 이제 나는 국무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도 보이고 이제 aside라고 썼으니까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잠시 비껴서 있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면은 이제 국무부 장관의 일이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면은 국무부 장관의 업무로부터 네, 벗어난다는 의미죠. 그리고 this account 이 계정은 will be archived 네,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국무부 장관으로서 사용했던 계정이었던 것 같아요. this account 이 계정은 흔히 뭐 트위터나 뭐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곳에 국무부 장관으로서 올렸던 그 글들을 보관하고 있는 계정이 되겠죠. 이 계정은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Be sure to follow me. 그리고 나를 팔로우 하는 것은 be sure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네, be sure 할 수 있습니다. be sure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마이크 폼페오. 네, 골뱅이 마이크 폼페오로서 나를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네, go do it now. 가시죠.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가시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폼페오 장관이 어쩌면은 낸시 펠로시 다음으로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쩌면 일주일 뒤에 국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대행할지도 모른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올린 글들이 심상치 않게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이 글을 올릴 때가 13일, 14일 그 무렵이었으면 21일 정도에 20일 정도, 네, 한 일주일이겠네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이취임식이 있는데 그 이취임식 때 국무부 장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국무부 장관이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어쩌면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무를 내려놓고 새로운 그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하는 일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아주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을 또 엄숙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엄숙히 맹세한답니다. 자, 일주일 뒤에는 네,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무를 이제 내려놓고 네, 잠시 비켜서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네, 국내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미합 중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합 중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임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의 그다음에 까말라의 취임식은 무산될 것 같다는 거고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무산되고 오히려 이제 3월 4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그 전까지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맡는, 그러니까 미합중국의 헌법을 지키고 지지하는 일을 누가 맡는다? 네, 폼페오 장관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데, 네, 1월 20일은 이 취임식은 없다. 그러면은 이제 20일 날, 뭐 바이든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라고 내기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돈 내놓으라고 막 빚쟁이들 빚 요구하듯이 네가 졌으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안 했으니까 바이든에게 걸은 사람들이 돈 내놔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근데 3월 4일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월 20일 날 승부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까말라는 취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지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 네,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자가 되거나 아니면 네,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서 네, 수사받는 상황,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낸시 펠로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준비하고 있다? 네, 폼페오 장관이 그것을 은근히 SNS 글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폼페오 국무장관의 대통령직 대행설이 슬며시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나리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유의 창 김재웅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